대남섬요? 2026년 1월호. 드디어 지금 녹음하고 있는 시각은 12월 31일 10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그죠? 새해가 좀 곧 있으면 이제 2026년이 시작이 되겠네요. 그죠? 뭐 올 한해 뭐 좋은 일, 나쁜 일 뭐 모두 이제 떨쳐버리시고 내년에 또 새로운 출발, 희망찬 새해를 맞아서 더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면서 내년에 또 화기가 엄청 센 해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병오년이니까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음, 붉은 말이기 때문에 화기가 엄청 셉니다. 아래 위로 화기가 엄청 세요. 그래서 더 많은 에너지,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에너지, 그런 많은 에너지를 받았으면 좋겠고, 제가 우려하는 안 좋은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자, 1호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빅 이슈가 되고 있는 케이크. 저도 이제 저도 뭐 한 개 선물을 받아서 형이 그 한 개 보내줘가지고, 근데 이 시스템이 웃기더군요. 어, 그 뭐지, 카톡으로 받았는데 음 이게 그니까 뭐 이렇게 사진같이 이렇게 다운로드해서 결제할 수 있게 그렇게 예전엔 그랬었는데 이걸 그 카톡을 열어야지 확인이 되게끔 그렇게 바뀌었더군요. 처음에 좀 걱정을 했어요. 혹시나 또 오류 나서 카톡 안 열리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무사히 방법을 찾아내서 물건을 받긴 받았는데, 오다가 이제 가방에 자전거를 타고 좀 우리 집하고 좀 한 자전거 타고 한 10분 15분 정도 가야 되는 곳에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이제 가방에 넣고 가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 가지고 지금 이렇게 케이크 모양을 보면 좀 안 이쁘긴 한데 그래도 뭐 맛있어서 맛있게 잘 먹긴 했어요. 역시 전 딸기, 저도 뭐 우리나라 사람 중에 딸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냐마는 저도 딸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좀 독창성 면에서 좀 떨어지지 않나. 그치? 좀 이렇게 단단하게 붙였어야 되지 않나, 딸기를. 음, 음. 저걸 반대로 했어야 되지 않나. 저걸, 그러니까 케이크 그 유튜브에 보면 케이크 잘 만드시는 분들 보면 저거 동그란 부분을 이 유리 그 비닐 쪽에 붙여야지 이 안 무너지죠, 그죠? 저렇게 해 놓으니까 무너지잖아요. 케이크 이렇게 흔들리고 무너지잖아요, 그죠? 뭐 파리바게트 내년에는 좀 더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될 수 있는, 일본에서도 케이크 배달 사고가 나가지고 케이크 배달했는데 박살이 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연구한 게 있더라고. 이런 어떤 시루, 뭐 요즘 이제 딸기 시루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스타일의 케이크는 좀 더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 받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작년에 그 제가 케이크 있는 것도 사진, 작년 유튜브도 작년에 했으니까 작년에 케이크를 이렇게 보면 요건 좀 단정하잖아요, 그죠? 뭔가 좀 단단해 보이고 단정해 보이고 뭔가 좀 정성을 들인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너무 좀 뭐랄까, 유행이 요즘 이제 뭐 시류가 유행이긴 하지만 너무 좀 성의 없이 만들지 않았나. 좀 생각 없이 만들지 않았나. 제품을 개발할 때, 그죠? 이게 방향이 밑에는 좀 또 배가 보이는 데도 있네, 그죠? 여기를 꽉 채웠어야죠, 그죠? 어쨌든 어찌 됐건 이걸 반대로 뒤집는 게 훨씬 좋았을 것 같은데, 그죠? 뭐 생각 없이 만들지 않는다. 근데 맛은 있었어요. 그리고 안에 딸기가 하나도 없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딸기잼도 조차도 없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사람들이 좀 불만인 것 같던데, 그죠? 이게 39,000원?
이게 39,000원인가 그렇게 하더군요. 가격표 보니까. 솔직히 39,000원, 물론 딸기가 이 정도 딸기 양이면 저희 동네 마트 가니까 13,000원 정도 하더군요. 이 정도 양이면. 딸기값만 해도 한 13,000원, 뭐 최소 10,000원 이상 하겠죠. 대규모로 산다고 하더라도 딸기값만 해도 10,000원 넘으니까요. 그죠? 뭐 물가 워낙 비싸니까. 근데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요, 생각보다. 그죠? 꽤 좀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되게 작아요. 음.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진짜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진짜 칼 말 안 들었지, 칼 말 안 들었지. 진짜 또 크리스마스 때 아니면 또 좀 사 먹기 좀 그렇죠. 생일이나 크리스마스가 아니면 또 딱히 가서 안 사 먹으니까. 어, 맛은 있었어요. 맛은 있었다고. 되게 부드럽고, 예전 크라운 베이커리 원래 파리바게뜨가 맛이 좀 거칠었거든요. 이 노란색 그 겉에 묻어 있는 그 노란색 카스테라가, 그러니까 안에도 그렇고 촉촉하다라기보다는 되게 이렇게 거칠고 딱딱한 약간 건빵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음. 근데 요번에 베리밤은 굉장히 부드러웠어요. 예전에 크라운 베이커리 망하기 전에 그때 크라운 베이커리 한번 먹어보고 진짜 맛있다 이랬거든. 그때도 파리바게뜨도 있었어요. 근데 크라운 베이커리가 지금 망해서 다 없어져서 그런데 크라운 베이커리가 정말 촉촉하고 맛있었어요. 음. 약간 그런 맛이 나요. 전통적인 파리바게뜨의 거친 느낌보다는 부드럽고 촉촉한 그런 느낌이 많이 났어요. 빵 자체는 맛있었는데 좀 디자인을 좀 다시 한번 좀 가다듬어야 되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장동 개발 의미. 어, 계속해서 이제 시리즈로 대장동을 한번 가볼까 생각을 해서 한번 저번 달에 하고 남은 거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그거 없어졌더군요. 그 뭐지?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가 이야기했었죠, 저번 달에. 저거는 부자들이나 권력 있는 사람들이 무기로 쓰는 건데, 저걸 없애려고 그러네? 라고 했더니, 안 없앴더군요. 보류를 했더군요. 역시나, 그죠. 그리고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지금 뭐, 그 민주당, 국민의힘 의원을 이제 뭐 장관으로 앉힌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죠. 어, 그 뭐 제가 보기에는 뭐 두 가지로 봅니다. 민주당 내에 인재가 없든지, 그죠? 민주당 내에 인재가 없든지, 아니면 저거는 당내 분란이 일어날 거라는 걸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데,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열받을 거라고는 예상이 가정한데, 그래도 그걸 밀어붙이는 저희가 뭔지 좀 궁금하긴 해요, 그죠? 보통 저런 경우는 저런 식으로 나가면 대부분 뭐 탄핵 꼬투리 잡히면 바로 탄핵시켜버리죠. 음, 정상적인 임기를 여태까지 대통령들이 이렇게 쭉 지켜보면 저런 이상한 정책을 하고 그러면 탄핵을 시켜버리죠, 당에서. 음, 음. 하여튼 뭐 그런 걸 위험을 불사하고 굳이 그렇게 모험을 해가면서까지 그 사람을 영입할 필요가 있었나? 좀 물음표를 좀 달고 싶고. 역으로 이야기하면 전라도 쪽 민주당 쪽 사람들이 전라도에서 이렇게 좀 뭐랄까 숟가락만 올리면 깃발만 꼽으면 당선되는, 즉 민주당이 공천만 받으면 그냥 딱 그게 곧 당선인 그런 시스템 속에서 경쟁을 하지 않는다. 그죠? 즉 무능하다 이렇게 대통령들 봐도 그렇고, 대화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별 생각 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봤을 때는 민주당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수준이 떨어진다. 저런 걸 안심하고 맡길 만한 전문가가 한 명도 없다. 어, 지금 뭐 여러 가지 계약하고 수주하고 뭐 사인하고 뭐 수출 원래 좀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죠. 그 700억 불인가 수출 달성했다고. 어, 맞나요? 거의 한 1,000조 가까이 되죠. 900 몇 조 되죠. 환산하면. 굉장히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수출 호재, 특히 반도체가 이끌었다. 삼성이 약간의 암흑기를 지나서 지금 터널을 뚫고 올라가고 있어서
주가도 지금 700조까지 올라갔더군요. 한 15만 원까지 올라가면 1000조를 돌파하지 않을까. 전쟁이 나면 삼성 주가는 더 올라가죠. 레이더 만들어야 되죠. 드론 같은 거 만들어야 되죠. 미사일 만들어야 되죠. 전쟁이 나면 삼성 주가는 천정부지로 더 올라갈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전쟁이 마무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유럽 정세가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유럽 회사들이 지금 회사를 다 팔아치우고 있거든요. 이유가 있겠죠. 지금 삼성이 막 사들이고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 유럽 회사예요. 음, 완전 그 미래, 자기 회사의 미래까지 팔아넘기는 그런 상황이다 이 말이죠. 그렇다는 거는 유럽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음, 음. 유럽이 지금 심상치 않다. 그죠? 음. 그리고 또 계속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고. 그죠? 이런 국제 정세를 과연 정부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이야기하고 이런 거 보면 전혀 정부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걱정이에요. 음, 이런 뭔가 정책 대결을 하지 않고 이슈몰이 뭐 야합 이런 걸로 당선이 되면 그 피해는 딱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는 거예요. 그죠? 음,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대장동 개발 의미, 분당 판교에 이어 대장동 개발, 인구수 증가로 의석 확보 하겠죠. 그죠? 당연히 그 바로 옆이더군요. 저도 대장동이 어딘지 잘 몰라서 이제 지도 검색해 보니까 에버랜드 근처더군요. 제가 뭐 서울 사람은 아니니까. 음, 에버랜드가 조금 내려가니까 에버랜드도 있고, 뭐 각종 대학교 뭐 거의 뭐 대구로 치면 경산 정도 되는 그런 곳이더군요. 판교 제가 그 지도를 보면서 판교 저게 엄청 떠들었거든요. 판교 로또 저 당첨되면 로또다 이러면서 막 판교 저게 그 신도시 만들 때 엄청나게 그 떠들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요. 분당도 뭐 유명하지 않습니까? 분당이 저 김은혜 국회의원 지역구인가? 뭐 그렇죠. 분당도 유명하죠, 그죠? 음, 그죠. 대장동을 발판으로 경기도지사, 성남시장은 이제 대장동을 아마 거기서 자금을 확보하지 않았나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그죠? 발판으로 경기도지사 됐고 수많은 비리 의혹, 뭐 두산 특혜, 두산 이렇게 건물 더 올리게 만드는 특혜 같은 게 있었죠. 그리고 성남시 축구 스폰, 이거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됐어요. 막 뉴스에서 나오고 뭐 조사도 하고 혐의도 했는데 아무것도 아직 뭐 이건 딱 그거다 아니 이 기다 아니다 이렇게 아무 뉴스도 없고 뭐 결론도 없고 그죠? 수많은 의혹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왜냐면 저거는 그 김영란법 위반이니까요, 그죠? 만약에 두산에 특혜를 주고 성남시 축구 어떤 스폰 광고를 이렇게 받았으면 저거는 뭔가 뭐 비리죠 어쨌든 간에 그죠? 뭐 당시에 뭐 경기도지사 당선될 때는 탄핵 정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죠? 그때 분위기가 뭐 엉망진창이었으니까. 그죠? 근데 왜 대장동에는 지하철이 없는지 궁금하네요. 공원을 만들지 않고 그걸 만들었 그 지하철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근데 지도를 보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 지도를 올리면 저작권에 걸려가지고 이 지하철 노선도 뭐 있어가지고 올리긴 했는데 그 저작권 안 걸려야 될 텐데 큰일이네. 자, 1기 신도시가 분당이네요. 그죠? 2기 신도시가 성남 판교 2000년대 후반. 이게 제가 봤던 게 이제 분당은 제가 아마 못 봤던 것 같고 일산 저게 그거죠. 김대중 대통령께서 일산에 예전에 대통령 당선되시기 전에 거기 살았죠. 그죠? 제가 저걸 처음에 저게 분당하고 좀 헷갈렸어요. 어, 분당하고 좀 헷갈렸는데 일산이 옛날에 그 이경규 아저씨 아시죠? 그분이 이제 옛날에 이경규가 간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일산은 건물이 없었어요. 전부 논밭이었어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선되고 나서 일산이 엄청나게 호수 만들고 뭐 난리도 아니었죠. 지금은 뭐 어마어마해졌지만
그때 당시에는 논밭 집만 전부 논인데 집만 덩그러니 앉혀 있는, 약간 그랬었어요 그때 당시는. 일산이 김대중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많이 발전했죠. 그때부터 막 재개발하고 그랬죠. 그죠? 이기 신도시 성남 판교 때문에 저기 저 빨갛게 동그라미 쳐놓은데 저기 저 판교역인데 뉴스에서 엄청 떠들었어요. 얼마 엄청나게 떠들어 가지고 거의 뭐 수도권에서는 저 판교 신도시는 정말 난리도 아니었어요. 제가 보기엔 대장동이 어딨냐면 조금 서남쪽에 저기 빨간 줄 제가 꺼 놨죠. 저기가 대장동인데 근데 희한하게도 성남에 지하철이 있긴 해요. 지금 이제 완성이 됐겠죠. 그때 당시에는 없었을 수도 있지만 지하철 노선을 저렇게 파란색으로 노선을 만들어 놨는데 왜 대장동에는 지하철이 없을까요? 보통 서울은 역세권 그러지 않나요? 역세권 하면 집값이 더 오르지 않나? 좀 특이하죠. 보통 그 지하철 옆에 개발하기 마련인데 이렇게 뚝 떨어진 데다가 개발을 했는지 좀 궁금하네. 저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어딘가를 피해서 땅값이 싼 데로 갔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유리한 데로 갔든지 그렇겠죠. 그죠? 요거는 좀 알 수 없는 도시계획이죠. 저렇게 보통 도시계획을 안 하는데 그죠? 아무리 저기 대장동이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만약에 간다 하더라도 근처에 지하철이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건데 그죠? 저렇게 일부러 역세권이 아닌 곳에 재개발을 했다? 저것도 좀 이상하죠. 그죠? 보통 저렇게 안 하니까요. 그죠? 저기 판교 신도시 한번 보세요. 판교 신도시는 판교로 지나가는 지하철역이 저렇게 딱 이쁘게 나 있죠. 저게 정상이거든요. 그죠? 왜 저렇게 뚝 떨어진 데다가 재개발을 했을까요? 그죠? 음, 꽤 괜찮아요. 여기 뭐 보니까 되게 유명한 데도 많이 있고. 여기 남동 쪽에는 에버랜드도 있고. 근데 에버랜드가 외곽이 있지 않나요? 약간 외곽이긴 하죠. 그죠? 근데 뭐 지하철이 다니면 뭐 약간 한 의정부 정도 되나? 내가 그 서울 군대 갈 때 의정부도 꽤 멀던데 한참 갔던데 한 시간 서울역에서 한 시간 정도 지하철 타고 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멀죠 의정부도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장동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이상한 점이 몇 가지 있어서 이렇게 지도를 봐도 이상하고 왜 저기를 개발했을까 그죠? 몇 가지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에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대장동 비리에 대해서 이제 뭐 토론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고 있었나 보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별거 아니다. 대장동 별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 짤이 돌아다니더군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가 감이 잘 안 오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비리 규모가 한 2천억 정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느 정도냐면 세월호 그 보상금 있죠. 세월호 사망자 유가족 뭐 기타 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 그 유가족들 보상금하고 세월호 건져 올리는 인양비 있죠. 1,000억 가까이 든 거 아시죠? 그거 다 합쳐도 한 2천억 정도로 된다고 하더라도 그거 다 합쳐도 그거보다 많아요. 대장동 개발 비리가 더 많아요. 지금 알려진 보로는 한 조 단위라고 1조 정도 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1조 정도 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죠? 그걸 봤을 때는 세월호는 거의 세 발의 피 정도? 세월호가 얼마나 큰 사고였어요. 그죠? 국민 성금도 있었고, 뭐, 기타 여러 가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동 개발 비리에는 세 발의 피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별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단골 이내로 개발 비리 중에는 가장 큰 액수가 아니었나. 그죠? 우리나라가 생긴 이래로 가장 큰 개발 비리가 아닌가. 만약에 이게 비리라면. 그죠? 만약에 이게 진짜 뭐 여러 명이 짜고 나라 땅을 싸게 팔아가지고 비싸게 분양해가지고 팔아먹고 돈을 남겨 먹었으면 이거는 제가 보기엔 당군 일의 최대 개발 비리가 아닌가. 도대체 민주당은 얼마나 해먹었길래
이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 액수를 별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는지. 음, 그죠? 많이 해 드시나 보죠. 그래서 뭐 조 단위로 옛날에 그 문재인 대통령 200조 금괴 뭐 의혹도 있었죠. 뭐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몇천억 정도는 우스운가 보죠. 그죠? 음, 누가 옆에서 모르면 이야기를 해줬으면 해서요. 그죠? 아는 사람이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이야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국회 증언법의 재개 우려, 영업기밀 유출의 경제제약 불가피. 이거는 이 법이 민주당에서 발의됐을 때 참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었죠. 그죠? 이게 어떤 법이냐면, 그 왜 재벌들을 청문회에서 부르면, 뭐 때문에 뭐 그렇게 되냐? 이래가지고, 만약에 A 사하고 B 사하고 뭐가 다르냐? 어? 자세하게 갖고 와라. 이런. 그 만약에 반도체가 반도체 어떤 부분이 다르냐? 반도체 도면 갖고 와라. 이러는 수준이란, 당시에. 지금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당시에 이 법이 발의됐을 때 그 정도 수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영업 기밀, 뭐 제품 성분, 뭐 그런 걸 다 이렇게 국회에 갖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만약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이걸 정말 관리를 잘하고 그 보안을 확실하게 하면 또 모르죠. 근데 여러분들이 뉴스나 PD수첩이나 이런 거 보시면 알지겠지만 서류 같은 거 있잖아요. 왜. 청문회 서류 같은 거 나중에 되면 고물상에 그냥 폐지로 팔아버려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거 왜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 이렇게 프린트한 거 그냥 그대로 통째로 고물상에 그냥 팔아버리는 그런 아주 형편없는 보안 수준을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그 기업의 그 정말 핵심적인 어떤 코카콜라 맛 같은 그런 걸 다 제시하라는 거잖아요. 청문회. 그걸 민주당이 발의를 해놓고 너네가 몰라요. 응? 중국이 왜 간섭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 그래도 아직까지 모르나요? 그럼 조금 더 이야기해 볼까요? 작년에 응? 작년에 그 우리나라 그 산업 스파이 해외 유출 그 건수가 2019년에 14건, 2020년에 17건, 2021년에 22건, 2022년에 20건, 2023년에 20건, 23건, 또 96건이 발생을 했답니다. 어, 이 중에 반도체 그 국가 핵심 기술은 33건. 최근에 중국에서 그 디램 만들었다고 뉴스 나왔죠. 삼성이 그 중국의 공장 그거 뭐지? 중국의 공장에 있던 걸 정리할 때 중국에 넘겼는데 한국에 있는 기술자 데려가가지고 지금 반도체 디램 만들고 있다 그러죠. 응? 그 중국이 한국에 왜 간섭하는지 모르겠어요. 응? 이렇게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나? 응? 지금 너네가 중국이 이거만 봐도 당신들이 중국의 지원을 받고 한국에 있는 기술을 중국에 빼돌리고 있다는 그런 어 그런 그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데 그래도 모르겠냐고. 당신들이 중국 산업 스파이들을 비호해주고 있다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받고 있는데 모르겠냐고. 어? 저는 이거를 핵심 기술 유출되는 거를 그냥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뒤에서 정부에서 봐주고 있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그죠? 이 사람들이 과연 국정원들이 모를까요? 어? 과연 이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그죠? 국정원이 모른다는 건 이해가 안 되죠. 이런 거는 삼성에서조차도 계속 제가 알기로는 기업에도 핵심 자원들은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응? 그죠? 지금 중국에서 그 디램 기술 빼가가지고 지금 삼성이 얼마나 경제적인 수조 원의 가치가 날라갔는데 삼성 거 안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중국 살 거 아닙니까? 수조 원의 어떤 수십조 원의 경제 그리고 그걸 만약에 뭐 설계가 계속 발전시킨다면 삼성에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 그건 국부 유출이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자 중국이 한국 정부에 자기 사람을 자기 친중 사람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면 어떻겠어요? 그냥 넘어가겠죠. 간첩은 없다 이러고 넘어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반중 정서인 사람이 있으면 어떡해요? 잡아들이겠죠. 못 나가게 하겠죠. 데리고 와서 깜빵에 집어넣겠죠. 그죠? 음. 그런 건 뭐 아주 기본이에요. 그죠?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지금 전쟁하고 이런 게 베네수엘라 가가지고 갈아엎고 있잖아요. 저 왜 저렇겠어요? 어? 그 친미적인 성향을 사람을 대통령으로 집어넣겠다 이런 거예요. 땅 따먹게 하듯이 미국하고 친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기본적인 그 식민지 전술이에요. 땅 따먹게 하듯이 나랑 친한 나라 만들겠다. 내 말 잘 듣는 애들로 교육을 시키겠다. 그거는 기본적인 식민지 정책입니다. 그 정도도 모른다면 너무 한심하죠. 그죠? 음. 뭐 선거 때 지원을 좀 받았을 거라는 의심을 해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법들이 이상한 법들이 되게 많던데 중국 사람들 이민 오면 바로 그 뭐지? 그걸 해준다든지. 지금 의료보험도 굉장히 중국 사람들이 와서 많이 쓰고 가고 있다. 오히려 자국민은 혜택을 못 받는데 오히려 중국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죠. 그죠? 음. 그럼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가상의 일이 아니라 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현재 청문회에서도 답변을 못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음. 아무튼 모르면 옆에 누가 좀 이야기를 해줘. 아주 기본적인 정치 공학을 그 정도도 모른다는 정말 너무 한심한 것 같아서 저런 걸 또 좋다고 또 라이브로 방송을 해요. 외국에서 보면 어떻겠어요? 저 사람 참 멍청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어? 참 한심하다 멍청해 보인다. 아주 기본도 모르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것도 자랑이라고 또 라이브로 해요. 또 정말 한심해 보이잖아요. 그죠? 음, 모르면 옆에서 비서관들이 이야기를 해줘요. 옆에 모르면 아 그건 좀 부적절한 발언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너무 한심해 보이잖아요. 그죠? 부산 망해간다는 민주당. 얼마 전에 그 해수부 장관 예정자 그 아저씨 이름 뭐더라? 하여튼 그분이 부산에 가서 뭐 이렇게 그걸 하잖아요. 근데 왜 국민들을 설득을 하죠? 그냥 가면 가는 거지. 뭐 이전하면 이전하는 거지. 뭐 그런 설명회 같은 걸 할 이유가 있나? 물론 뭐 좀 있으면 내년에 지자체 선거가 있으니까 뭐 이슈를 만들려고 그러겠죠. 그죠? 해수부 이전을 글쎄 뭐 아직 저도 뭐 해수부가 오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저도 잘 몰라서 근데 왜 이렇게 급하게 해수부를 이전할까요? 그죠? 왜 그건 내년에 해도 크게 상관없잖아요. 그죠? 해 넘기고 해도 상관없는데 왜 그렇게 다른 건 다 제껴두고 해수부 이전을 그렇게 빠르게 추진하는지 참 궁금하네요. 그죠? 시간이 지나 보면 알겠죠. 구정이 지나 보면 알겠죠. 그 목적을. 음, 별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부산이 요즘 힘든가? 그래가지고 그 재정 자립도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자체가 그러니까 지방 뭐 도시들이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얼마나 운영이 가능한가? 얼마나 운영이 가능한가 이래가지고 이렇게 통계를 내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검색해 보 자세한 내용을 궁금하시면 구글에 검색해 보면 그 정부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 음, 거기 가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순위가 이렇게 쭉 나왔어요. 그래서 어, 서울하고 경기는 제가 제외를 할게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돈이 서울, 경기에 몰려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 지역이 봐도 거의 따블로 나오거든요. 인구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서울, 경기를 제외하고 부산이 1등이에요. 인천은 경기도로 칠게요. 그죠? 인천이 49점인데 인천은 경기도 쪽으로 치겠습니다. 그죠? 서울, 경기 지역 그 덩어리 땅덩어리 그걸 빼고 내고 치면 부산 1등이에요. 세종시가 있긴 한데 세종시도 경기도잖아요. 그죠? 어, 울산도 경상도니까 뭐 그렇다 치고 1등 아예 뭐 울산 1등이긴 하네. 현대자동차가 있어서 울산 1등이고 부산이 2등, 대구가 3등, 대구가 3등이네요. 그죠? 음.
서울 경기 지역을 제외하고 세종시도 서울 경기니까 제외하고. 근데 세종시에 뭐 공장도 없는데 재정 자립도가 저렇게 높은 건 뭐죠? 저거는 그게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서 그런 거 아닌가? 딱히 뭐 세종시에 뭐가 있나요? 세종시가 대구보다 자립도가 높다는 게 더 웃기네. 그죠? 아무 공단도 없는데, 그죠? 아무 그게 없잖아요, 그죠? 어. 대구나 부산에 비해서 산업시설이 형편없이 낮은데, 세종시가 54라는 게 좀 웃기네요, 그죠? 막 세금을 때려 붓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울산, 부산, 대구예요, 그죠? 울산은 현대자동차가 있으니까 뭐 제외를 한다 치면, 제외를 안 해도 뭐 2등에서 3등, 서울 경기 제외하고 서울 경기를 제외하면 2, 3등이에요. 그렇게 낮은 수치가 아니에요. 저는 최근에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든지 뭐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바가지 논란도 좀 있었고, 그래서 부산이 이제 작살이 나나 싶었는데 뭐 나쁘지 않네요, 그죠? 어, 그죠?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해수부가 부산으로 옮기는 이유는 이제 북극항로 쓰려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북극항로를 쓸 수 있습니까? 글쎄 뭐 멀리 보려고 멀리 보고 뭐 그걸 할 수도 있는데, 글쎄요, 북극항로를 얼마나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용할지 저는 우려하고 있는 게, 혹시 저 해수부로 옮겨서 건권 선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왜냐, 가족들까지 다 옮겼기 때문에 분명히 뭐 해수부 직원이 금방 잘리지 공무원들이 금방 안 잘리니까 가족들까지 표를 다 찍는다면 국회의석 뭐 한두 석 정도 먹을 수 있겠죠. 그죠? 오히려 해수부는 정말 국토 균형 발전으로 본다면 전라도로 가야 되지 않나? 그죠? 오히려 전라도로 가야 되죠. 그 인구가 없으니까. 근데 부산, 뭐 전라도야 민주당이 다 찍으니까, 깃발만 꼽으면 다 민주당 찍으니까 부산을 한 석이라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 보죠. 아무튼 부산 해수부가 부산으로 옮겨서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정원 해수법. 최근에 여기 지금 상현진에 보이시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차장이죠. 최근에 뭐 라디오 나와서 뭐, 국정원 국가정보원임에도 불구하고 신분을 노출시키면서까지 라디오 나와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거 뭐 국정원이 아닐 수도 있고 그냥 일반 기업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거일 수도 있지만 전 국정원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일단 제가 당했던 모든 일들이 국정원이 했다고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기업일 수도 있어요, 그죠? 아이템을 훔쳐간 기업이나 아니면 그 뭐지,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노래 훔쳐간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다 묶어서 일단 국정원이라고 칠게요. 어? 그죠? 이것저것 이러면 좀 논지가 흔들리니까 자, 국가정보원에서 다 했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정원수법 대충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이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 제가 나름 분석한 거는, 이분이 만약에 지금 대통령 2명을 나가리 시켰죠. 대통령 2명을 탄핵시킨 데 아주 깊숙이 관여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빵 터졌던 거는 뭐예요? 국정원 특활비 50억 쓴 거, 그게 빵 터졌잖아요, 그죠? 50억 받았다고 그거 때문에 물고 늘어졌거든요. 그리고 요번에 계엄도 마찬가지죠. 국정원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임무를 수행을 못했어요. 대통령 탓을 하고 뭐 기본적으로 국가정보원이 해야 되는 일들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선조치를 거의 안 했죠. 결국 그로 인해서 뭐 정보가 유출됐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다 집합을 하게 됐고, 어떻게 그렇게 빨리 집합을 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정보가 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탄핵시킨 2명의 대통령이 전부 다 국민의힘 쪽 사람이죠. 보수 쪽 사람이고. 그럼 이 사람은 성향이 민주당 쪽 성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직접적으로 관여된 것도 있고 간접적으로 관여된 것도 있고. 그죠?
어쨌든 저는 이분은 푸틴을 꿈꾸는 사람이 아닌가. 푸틴이 KGB 요원이었잖아요. 그죠? 좀 하는 스타일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푸틴을 꿈꾸고 대통령 한번 나가보려고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지금 솔직히 지금 인물이 없어요. 자기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처럼 뭐 이렇게 약점 좀 잡아가지고 협박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음.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죠. 뭔가 거래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르죠 우리가. 그죠? 일단 국정수법을 좀 이야기를 해보면 무색 투명한 독극물, 불화수소, 수소, 청산가리. 불화수소는 어떻게 사용이 되냐 하면 그냥 뿌리기도 하고 그 전기장판에다 발라요. 전기장판에 불화수소를 뿌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추우니까 전기장판 코드를 올릴 거 아니에요. 어? 그러면 한겨울이라도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온도를 좀 빠르게 올려버리는 거죠. 음. 그러면 불화수소가 어떻게 기화가 되겠죠. 그걸 흡입을 하게 되면 폐나 이런 게 다 녹아버려요. 예전에 우리 아버지 병원 갔을 때처럼 온몸에 근육, 지방 이런 게 몸에 들어가면 다 녹아버려요. 음. 불화수소. 불화수소의 또 특징이 뭐냐면 증발이 안 돼요. 바닥에 이렇게 뿌리면 H2O는 증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증발, 옷 마르듯이 자연 증발이 되는데 불화수소는 50도가 돼야 증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뿌려놓으면 증발이 안 돼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쇳덩어리, 철 이런 게 녹이 슬기 시작해 부식이 되죠. 빠른 속도로 부식이 됩니다. 그리고 잘 부러져요. 쇳덩어리 같은 게 쇳덩어리나 칼 같은 게 누르면 잘 부러집니다. 불화수소에 닿으면 잘 부러져요. 음. 그리고 수소는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수소가 왜 독극물일까? 잘 모르죠. 이건 제가 얼마 전에 당한 경험인데 갑자기 자는데 몸이 너무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몸이 이렇게 차갑지 이랬는데 코가 그 물에 빠져서 왜 컴벙컴벙거리는 거 있죠. 우리 왜 수영할 때 수영 잘 못하면 이제 코로 물 들어가는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온몸이 물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증상? 이거는 어떻게 요즘 왜 수소 자동차 있잖아요. 그죠? 요즘 수소 구하기가 굉장히 쉬워졌죠. 예전보다는 수소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물에 빠진 그 잠수병 같은 게 걸릴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대기 중에 있는데 물에 빠진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천장에 수소산소가 반응해서 벽지가 시커멓게 타버려요. 음, 음. 수소산소가 이게 가벼우니까 위로 올라가잖아요. 산소도 위로 올라가잖아요. 천장에서 만나가지고 벽지를 다 태워버려요 시커멓게. 음, 음. 그 벽지 같은데 이렇게 약간 불탄 느낌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근데 이게 양이 작으니까 뭐 불이 확 붙고 그러진 않는데 종이가 타버리는 듯한 얼룩이죠. 심하면 완전 불에 탄 것 같이 불에 그을린 것 같은 그런 현상도 일어나고. 청산가리는 뭐 다들 아시죠? 청산가리는 여러분들이 흡입하면 소량을 흡입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피가 되게 깨끗해져요. 저도 그거 영화 보고 알았는데 음, 그, 그 김명민 씨 나오는 무슨 명탕정 그거 있었잖아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일본이 이렇게 한국 사람들을 잡아가서 이제 은을 은을 재련한다고 청산가리를 쓴대. 그래가지고 청산가리 흡입을 너무 많이 해서 애가 죽어가지고 해변으로 이렇게 떠내려오는 걸 수사를 하는 뭐 그런 영화가 있어요. 명탕정 김명민 씨 나왔던 그 편이 있는데 거기 보면 청산가리 흡입을 많이 하면 우리 피 속의 적혈구가 다 죽어버린대. 어. 그래서 피가 되게 깨끗하답니다. 우리 몸의 혈액이 검붉어야 되잖아요. 와인색이 나야 되는데 굉장히 맑은 그 핑크빛, 그러니까 검붉은 색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혈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음. 무슨 지 알겠죠? 피 검사를 하거나 피를 뽑거나 손가락에 찔러서 피가 나면 피가 굉장히 핑크빛으로 적혈구가 하나도 없어진다 이 말. 소량은 있겠죠. 그리고 어지럽다든지. 음.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청산가리를 흡입하게 되면 적혈구가 다 죽어서
아마 뇌가 정지해서 죽을 거예요, 아마. 음. 그리고 두 번째, 가족 간의 이간질. 서로 싸우는 상황을 발생한다. 내가 보기에는 이 홍장원 차장의 주로 쓰는 수법 같은데, 사람이 이렇게 둘이 싸우고서 자멸하게 만드는, 이간질 시켜서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A하고 B하고 싸우게 만들어서 C가 이득을 취하는, 어, 그런 걸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이간질 시키는 거. 어, 뭐 이런 상황은 많이 있죠. 인공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저희 집 같으면 계속 아버지가 다치게 만드는 거죠. 제가 계속 간병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인위적으로. 음, 그죠? 어,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럼 가족끼리 싸우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유튜브에도 올렸는데, 가끔 죽여버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고 그런 생각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직장을 다니면 너가 아버지가 계속 다쳐요. 그럼 어떡해요? 네하고 너가 아버지하고 둘이 사는데 아버지가 계속 다쳐, 어떡해? 그럼 네가 직장을 제대로 다닐 수 있겠어요? 물론 요즘 이렇게 뭐 병가 내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잘리죠. 일을 제대로 못하게 돼요. 생활을 못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경제적으로 궁핍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누군가를 원망을 하게 됐어요. 그죠? 네, 그런 상황을 계속 만드는 거죠, 인위적으로. 차로 갖다 살짝 박아버린다든지, 교통사고를 낸다든지, 계속 그런 일을 만드는 거죠. 그죠? 그 수법이 하나 있고, 주변인을 포섭. 요즘은 변장도 하더군요. 제가 되게 황당한 게, 최근에 겪었던 일은, 사람 얼굴은 똑같은데 키가 다 달라. 진짜 어이가 없어서. 어? 50대, 아직 70대 노인이, 어? 70대 노인이, 폐암 사기인 70대 노인이 자전거 타고 다니고, 얼굴이 20대로 머리 20대인 것처럼 하고 와가지고 70대 폐암 환자래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러고 있어요. 그, 물론 이거는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이겠죠?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겠죠. 하지만 중요인일 경우 변장을 하고 찾아와서, 친구인 것처럼 변장을 하고 찾아와서 나쁜 짓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응? 응? 그리고 너네 친척들이 만약 국정원에서 친척을 포섭을 했어요. 어? 그러면 만약에 어떤 친척이 사이가 좋든 안 좋든 찾아왔어. 문 안 열어줄 거예요. 너 절로 가 꺼져 뭐 이럴 거예요. 열어줄 거 아니에요. 누가 찾아왔다 그러면. 어? 형님 이거 맛있는 거 있었는데 드셔보세요. 이러면서 내 어디 뭐 사왔는데 이거 먹어라 이러면서 갖고 왔어. 내쫓아 보낼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교통사고 같은 각종 사고. 뒤에서 계단에 올라가는데 뒤에서 밀 수도 있고. 그죠? 어. 뒤통수를 뭐 벽돌 같은 것을 찍어버릴 수도 있고. 그죠? 모르는 거예요. 뒤통수에 쳤는데 누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그런 사고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같이 살고 있는 가족한테 누명을 씌우는 거죠. 얘가 그랬다. 음,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자기 방어를 잘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그 외에도 계속 이렇게 지금 성추행이나 이런 법이 굉장히 타이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애를 계속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뭔 소리인지 알겠죠? 갑자기 내가 이렇게 지나가면 앞에 이쁜 애가 되게 이렇게 뭔가 좀 야한 옷을 입고 지나가게 만든다든지. 음, 그죠? 인위적으로 그렇게 걸리게끔, 그리고 주변에서 촬영을 한다든지, 차 안에서 딱 기르면서 블랙박스 찍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걸리면 집어넣겠다 뭐 이런 거. 음. 음식물에 독극물, 수면제 먹인 후 폭행,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있죠. 분명히 자고 일났는데 온몸이 아파. 음. 뭐 독극물은 아까 뭐 청산가리 이런 것도 다 독극물이니까 그렇고, 여기서 이제 음식물의 독극물은 그런 거 있죠. 보고독. 보고독을 수산물 시장에서 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수산물 시장에서 사면 독을 이렇게 다 제거할 테니까 낚시해서 잡겠죠. 그쵸. 저 어디 가서 보고 낚시해 가지고 보고 내장이나 이런 거 독성물 있는 것만 딱 모아 가지고 김치 같은 데다 썼겠죠. 음. 몸이 거의 죽을 듯이 아파요. 아예 죽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게 아파요, 몸이. 어마어마하게 아파요. 그게 테트로톡신이잖아요. 보고독이 테트로톡신이거든. 청산가리의 10배 정도 된다 그러죠. 제가 굉장히 심한 독극물인 걸로 예상이 되는 어떤 그 뭔가를 먹었을 때 어땠냐면, 그때 그게 오징어 젓갈인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어디서 누가 주더라 이러면서 오징어 젓갈같이 이렇게 잘라가 왔어. 벌겋게 오징어 젓갈이니까 벌겋게 양념을 해 놨더라고. 그걸 먹고 다음 날인가 이쪽 그 한쪽 뇌가 마비가 오더군요. 손이 이렇게 중풍처럼 돌아가고. 어. 그러니까 이쪽이 뭔가 이렇게 굳어버린 느낌? 딱딱하게 굳어서 피가 안 통해 가지고 혈액이 더 이상 통과되지 않는 그런 느낌. 그 정도까지 먹어봤어요. 그런 심한 독극물, 거의 즉사할 수 있는, 즉사하거나 병신될 수 있는 그런 그 정도의 어떤 독극물. 수면제 같은 경우는 얘들이 많이 쓰는 수법은 뭐냐 하면, 수면제를 먹이고 차에 태워서 입에 소주를 때려 붓죠. 그래서 차 안에다 소주를 막 부어요. 음. 입에다가 막 소주를. 그럼 입에다가 소주를 붓는 이유는, 그러니까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입에다 소주를 붓는 거죠. 그러면 그게 나오잖아요. 이거 측정하면 음주운전 같이 나오잖아요. 얘는 의식이 없는데 입에다 소주 때려 붓고 차 안에다 소주 막 뿌려요. 그리고 사이드 풀어버리죠. 그러면 내리막길에서 뒤로 내려가서 처박는 거예요.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쭉 내려가다 앞에 지나가는 차로 쳐박아 버리는 거예요. 그런 짓을 되게 제일 많이 해요. 꽤 깔끔하거든. 음. 그럼 즉사하든가 병신되든가 둘 중에 하나거든. 동네 다니면서 이제 헛소문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전에도 썼던 고전적인 수법이죠. 뭐 학생운동 하던 사람들, 뭐 저도 게이, 근데 그건 헛소문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쟤들 게이다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 하고 다녔다 그러잖아요. 그걸 지금도 하고 다녀요. 그래서 내가 너네들 스마트폰 동선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가 자주 다니는 가게 가서 저 새끼 변태 새끼 저 새끼 변태 새끼 이렇게 그러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네가 자주 찾아가는 가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단골집 있잖아요. 그럼 단골집 사장하고 사이가 좋아요. 그러면 가가지고 저 새끼 변태 새끼고 뭐 이상한 새끼라고 확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떠버리고 그런 짓을 해요. 음. 그래서 너를 계속 위축시키게 만들죠. 음. 뭐 각종 도감청 해킹은 뭐 기본이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요. 저같이 지금 i3 12세대 쓰고 있는 그래픽카드 GTX 750 쓰고 있는 이런 사람이 정보를 해킹해서 자료를 빼내기 쉽겠어요? 정부가 제 컴퓨터를 해킹해서 자료 빼내기가 쉽겠어요? 정보는 서버도 보죠. 우리 IP도 다 알죠. 스마트폰 이것도 다 알죠. 왜 정보 등록을 해야 되니까? 정보 등록을 해야 될까? 그래 전화가 되죠. 말만 하면 다 알아줄 거고 실현조회 볼 수 있죠. 누가 더 많이 하겠어요? 누가 해킹을 더 많이 하겠어요? 양자 컴퓨터 갖고 있는 사람이 해킹을 잘하겠어요? i3 쓰는 사람이 해킹을 잘하겠어요? 어?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죠. 그 특정 어떤 사이트에 클라우드 올려놨는데 심지어 비밀번호까지 걸어놨는데 비밀번호를 풀어가지고 파일 삭제하고 다시 올려놨다고. 근데 날짜가 안 변했더라고. 내가 예전에 그 2013년 1월 7일 어떤 그 이벤트 발생했을 때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이트를 다 보는 것 같아요. 유튜브도 비공개 파일까지 다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파일을 비공개로 올려놔도 다 보는 것 같아요. 음, 걱정을 해서 하는 건 그런 건 기본이죠. 그죠? 도감청하고 해킹하고, 그죠? 요즘 이렇게 상자 같은 거나 도청하기 얼마나 좋아요. 요즘은 블루투스 뭐 이런 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집에 인터넷 쓰고 이러면 블루투스 연결돼 있잖아요. 그것만 연결되면 언제 어디서든 도청은 기본적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그 스마트폰으로 도청하고 카메라 찍고 이런 거 다 보셨죠? 요즘은 그 백도어 기술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기술만 개발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국정원이나 어떤 그런 정보단체에서 그런 거 위주로만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아무튼 이런 그 산업 스파이하고도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자비한 자기들이 어 굉장히 정의로운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국정원은 그 블랙 요원이라 그러죠. 그 사람은 그냥 암살하는 암살자예요. 킬러예요, 킬러. 존윅 같은 킬러라고. 조용히 제거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뭐 옳은 일을 하겠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다 그러는데 솔직히 뭐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뭐 헌신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그중에 변절자도 있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려스러운 한국 상황. 계엄은 장군들을 자르기 위한 포석, 군인사가 늦어진 상태에서 이재명 탄핵 시 대책은 2026년 2월까지 업무 파악 불가능. 두 번의 탄핵에선 군대가 나라를 지켜줬기 때문에 방어가 가능했지만 지금 계엄 상태로 군 조직이 무너지고 있고 미군이 철수하고 유엔군의 지원이 늦거나 전쟁이 빨리 끝나버리면 큰 불상사가 발생할 듯. 지금 우리나라 장군 40명을 계엄이라는 이유로 다 잘라버렸죠.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휴가와 외출 외박을 자제하고 작계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생방이나 핵 공격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누가 오도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심상치 않거든요. 어수선하잖아요. 전 세계가 되게 어수선해요.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뭐지 종전한다 그래도 그런다 하더라도 전 세계가 좀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어, 뭔가 폭발하기 직전 같은 그런 느낌. 음, 뭔가 조만간에 뭔가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 그죠? 계속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계속 쑤시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뭐가 됐든 터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중동에서도 지금 상당히 많이 전쟁을 하고 있고 여기저기서 산발적인 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우디나 이쪽도 굉장히 전쟁을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보도를 안 해서 그런데 지금 그 상당히 그 산발적인 그 뭐지 뭐라 그러죠? 경계선 같은 데서 많이 전쟁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무기 수출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전쟁 위험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게 끝났으면 굳이 수입 그렇게 많이 살 필요 없죠. 그죠? 좋게 끝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무기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음. 지금 한국에서 무기를 어마어마하게 팔고 있다는데 그렇다는 건 전쟁 위험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그죠? 음. 그게 경제적인 이득도 이득이지만 오히려 전쟁이 나게 되면 또 우려스럽기 때문에 그죠? 오히려 한국군에 줄 물량까지 수출을 하고 있어서 그것도 좀 우려스럽죠. 그죠? 그 얘기 들었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쓰고 있는 포탄이 그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유럽에 준 포탄 생산량이 유럽 전체 포탄 보유하고 있던 포탄 양보다 많다고. 양이 어마어마하게 쏟아붓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엄청난 양의 포탄을 쏟아붓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과연 우리 정부는 대응을 잘하고 있는지. 그죠? 지금 각 나라마다 전쟁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어떤 무기 개발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지금 난린데 뭐 우리는 뭐 준비를 좀 해놓긴 했지만 우리도 뭐 핵잠 최근에 또 핵잠 또 만들 수 있다고 또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뭐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꽤 오랜 시간 그 제작하는 데만 해도 10년 가까이 걸린다 그러는데 아무튼 뭐 핵잠이 오면 좋겠지만 핵잠 만들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도 뭔가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일단 물량을 좀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그죠? 그죠? 물량을 좀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그 우려스럽습니다.
일본이 침략한다면 얼마 안 남았죠. 그죠? 병원년 이제 한 달, 두 달, 한 달 보름,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저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골치 아프니까. 당연히 일어나지 말라는 의미로 이런 걸 자꾸 올리는 거예요. 과연 우리 군은 준비 태세를 하고 있나? 과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나? 너무 의심을 안 하는 건 아닌가? 그죠? 왜냐면 지금 임진왜란 컨셉으로 전쟁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비슷하게 올 거다 이 말이에요. 그죠? 어, 어. 그래서 제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일본군이 한국을 침략을 한다면 어떻게 올 건가? 음,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음력 1월 1일 이제 지금쯤 시간이겠죠? 새벽 1시 축시에 올 거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 음력으로 치면 축시에 올 거라고 해서 왜 축시에 올 거라고 생각이 드냐면 예언서에 그런 게 있어요. 소울음 소리 들어보라고 뭐 그런 예언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새벽 1시쯤이면 축시에 가깝기 때문에 축시에 시작을 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마도에 직결을 하겠죠. 밤이니까. 아마 민간 여객선을 위장하지 않을까. 그죠? 음. 그래서 부산으로 들어오겠죠. 한 모여가지고 새벽 한 2시쯤에 부산항에 들어오겠죠. 민간 여객선을 위장해서. 만약에 내부 협력자가 있다면 자동차하고 탱크하고 내릴 때 그냥 무사 통과시키겠죠. 그러면 우리가 구정이니까요. 하행선이 막히지 상행선은 고속차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부산에서 빨리 가면 아무리 그 궤도차 있죠. 왜 그 타이어 그러니까 스트라이커 모델이라 그러죠. 왜 장갑차 같은 차로 가면 한 4~5시간이면 서울 가요. 계속 달리면. 그럼 중간에 톨게이트 같은 데 막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뭐라고 하겠어요? 훈련 상황이다 그러겠죠. 긴급 훈련 상황이다 그러겠죠. 아니면 그 일본 북한군이 들어왔다 가야 된다. 지원 가야 된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든지 어떤 걸 통과를 하겠죠. 한국군인 것처럼 도색도 그렇게 하겠죠. 그죠? 그래서 서울로 바로 올라가는데 아침 8시 이전에 도착을 할 거예요. 왜? 보통 출근 시간이 9시니까. 그죠? 9시에 아나운서들이 보통 9시에 그들을 많이 하니까 9시 출근 전에 방송국을 점령하겠죠. 그죠? 그래서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어차피 명절이니까 사람도 없을 테고 아무도 없겠죠. 그 PD들도 다 쉬니까 명절 때는 그 사람들도 또 미리 그 테이프 녹화만 해놓고 다 쉬잖아요. 출근 안 하잖아요. 그죠? 방송국을 사람들이 얼마 없으니까 9시 전에 방송국 점령하겠죠. 그죠? 그리고 한 10시쯤 되면 9시 이전에 다 점령할 것 같아요. 근데 청와대도 뭐 어차피 명절이니까 그거 안 할 테고 출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청와대하고 있는 그 뭐 안가나 이런 데가 장악을 하겠죠. 그래서 한국 정부군을 이제 청와대하고 다 장악을 한 후에 어 그 일본에서 비행기를 뜨겠죠. 띄우겠죠. F-35를.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 한국 정부의 협조 없이 일본의 F-35가 한국을 들어오면 우리가 요격을 하러 나가잖아요. 근데 한국 정부에서 허락을 하면 야 공군 출동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냥 날라온단 말이에요. 공정거북이 달고 날라온단 말이에요. 뭔 소린지 알겠죠? 일본의 F-35가 지금 120대인가 가동하는 게 한 뭐 80대 정도 가동할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최소한 100대 가까이가 날라온다 이 말이에요. 한국으로. 뭔 소린지 알겠죠? 그러면 얘들이 레이더를 쏠 수도 있고 안 쏠 수도 있는데 저는 안 쏠 것 같아요. 그랬다는 건 이미 대통령을 뭐 이렇게 인질로 잡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죠? 자, 음력으로 1월 1일이면 대부분 집에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누가 국정원이나 뭐 기무사나 뭐 어디에서 이상 감지해가지고 동원령 발동해도 못 오죠. 왜? 고향 갔을 테니까. 주소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12시간 이내에 주소지 올 수 있겠어요? 못 온다고요. 명절이잖아요. 만약에 그 전쟁 났다 이러면 동원령 내리고 이러면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고속도로 개판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리고 일본 공군이 아까 그렇게 해서 공군이 한국에 왔을 때 북한은 폭격을 해버리죠. 그죠? 북한을 폭격을 해버리면 북한이 어떻겠어요? 남한이
북침했다 이래 가지고 저쪽에서 포를 쏘든지 하겠죠. 그죠? 그렇게 포를 쏘고 이러면 전면전 되는 거예요. 한국군 북한군하고 전면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래 가지고 온 군인들이 어디 가겠어요? 용산 미군 기지로 가겠죠. 원래 그 용산 미군 기지는 일제 시대 때 일본군이 거기서 지냈던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그리고 일본군이 이제 우리 해방이 되고 나서 미군이 거기 있었죠. 일본군이 원래 옛날 일제 시대 때 사용하던 막사란 말이에요. 거기서 기다리고 있겠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뭐 좀 밀릴 것 같으면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하겠죠. 일본군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딴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지금 국회의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 있죠. 실제로 국회에서도 신문 방송이나 언론 매체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본군이 한국 그 땅을 밟게 만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탱크나 이런 거 안전하게 수송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음, 그리고 이제 남한을 접수하겠죠. 그죠? 둘이 싸워서 이제 지지고 볶고 하게 만들어 놓고 같이 밀고 올라가겠죠. 그죠? 만약에 부산이 막히면 뭐 포항도 갈 수 있겠지만 저 포항은 안 간다고 봐요. 포항으로 잘못 들어가면 고립되거든요. 포항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포항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고립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세월호 있는 항구로 잠수함 타고 와가지고 잠수함 타고 와가지고 그 특공대 들어와가지고 한국 군복 갈아입고 총 갈길 수 있겠죠. 5.18 비슷하게 만들 수 있겠죠. 음. 왜냐면 잘 멀리서 잘 보일 테니까. 세월호 거기 뭐 불 켜놓고 이래놨잖아요. 멀리서도 잘 보이던데. 멀리 만약 잠수함으로 내린다 하더라도 타겟이 잘 보이잖아요. 그죠? 어차피 거기서 순찰 안 돌면 그만이고. 제가 보기에는 서울의 항구로 들어와서 5.18 게릴라 작전을 하지 않을까. 음, 특수부대 애들이 5.18 게릴라 그래서 스스로 저것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게 만들겠죠. 그리고 만약에 뭐 일본군이 밀고 들어온다, 해병대가 밀고 들어온다면 그 잼버리 캠핑했던 거기 있죠. 거기가 5만 명 정도 그때 텐트 쳤으니까 한 4만 명 정도면 2군단급이라 군단 2개급이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뭔가 어딘가에 주둔을 한다면 거기가 제가 보기에는 아주 군 텐트 치기 아주 좋은 장소예요. 거기가 그쪽으로 오지 않을까. 음, 한꺼번에 주둔하니까 상당히 좋고 차량이 버스 타고 이동한 걸로 봤을 때 차량이 이동하기도 상당히 좋다. 길을 싹 닦아놨죠, 그죠? 그래서 차량이 경장갑차 스트라이커 부대가 이동하니까 상당히 좋은 그렇게 됐고 수도도 물도 나오고 그죠? 지금 건물도 완성이 됐죠. 전버리 때는 쓰지도 못했던 그 건물이 완공이 됐기 때문에 지휘소로 쓰면 아주 적합하죠. 아마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음. 들어올 때는 뻔합니다. 그죠? 여기 아니면 이렇게 좌우로 흔들려고 하겠죠. 그죠? 부산은 어쨌든 부산은 무조건 온다고 봐야죠. 부산은 무조건 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죠? 대규모로 들어온다면 아마 이런 일이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걸 올리는 거예요. 이런 걸 흔히 우리가 작계라고 그러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들어온다면 어디로 들어올까? 그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죠? 저도 뭐 전쟁이 일어나라는 건 아니에요. 과연 우리나라는 이런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나? 과연 우리나라 정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과연 막아낼 수 있나? 그죠? 음. 군인들이 과연 작전 회의가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잖아요. 그죠? 한 달 정도 아니 한 달 보름 정도 남아 있으니까 만약에 점검을 해본다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광주 지역이나 전라도 지역의 분들한테 혹시 총소리 나면 집에 계시라고 밖에 나오지 마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미리.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여러분들이 이용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밖에 나오지 마시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직 한 달 반 정도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음, 아무튼 저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길 바래요.
급 전쟁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대비와 준비만이 전쟁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점검해 두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그죠. 아무튼 모호년 새해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고 어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한 번쯤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뭐 이런 이야기들 한번 주저주저리 해 봅니다. 중국하고 부정선거하고 대한민국 선거 뭔 상관 있어요?